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아비규환이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의 하락세는 나왔지만 오늘도 역시나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120선을 깨고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2%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마스크 관련주들은 급등을 해주면서 종이목재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테마주나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인물주 위주의 흐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너무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고 1월 효과는 기대와 동시에 우리 곁에서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주말을 보내고 돌아와서 또 이제 2월 시장 어떤 대비책을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도 저희 배트맨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 포트 점검까지 받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장 함께해 주실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이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오늘장에 정말 궁금했던 종목 있으셨다면은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어주신 다음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더라도 나는 전화보다는 문자 상담이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눌러주시고 문자 전송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가 되는 동안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장 초반에는 미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오르면서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하락폭을 키워내면서 장 막판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4명이 더 발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낙폭을 키우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가 얼마나 더 영향을 받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가람 위원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약 한 1.35% 정도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좀 하락이 컸습니다. 무려 2%대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발생된 그 폐렴에 대한 우려감 이게 좀 굉장히 좀 컸던 증시의 영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보게 되면 이번 주 한 주간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주간으로 봤을 때 주간 5% 이상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 이렇게 양 시장이 주간 결산으로 5% 이상 하락이 나타났던 경험이 단 5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5번 중에서 4차례는 모두 그 이후에 바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모두 회복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융시장의 리스크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회복세를 보여주는 다음 주 한 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당연히
원인이 모두 아시다시피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산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또 주말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산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우려감과 또 기업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죠. 중국에서 실제로 현재 지금 공장 한 군데는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있는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좀 물량을 줄여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진짜로 공장을 멈추게 하는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좀 우려가 좀 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빠진 모습이고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저께였죠? 어저께 대만이 오랜만에 개장을 했더니 바로 마이너스 6%의 하락 마감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맞이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월요일 날 중국장이 또 대만처럼 급락이 나타나서 더 빠져서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연출이 된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좀 중국 쪽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굉장히 많이 때렸습니다. 완전히 좀 매도를 많이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해지 시장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오히려 자국인 미국이나 다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매수가 많이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행성으로 중국이 개장을 해서 중국이 많이 빠지게 된다. 물론 빠진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7%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를 끝난다 하게 되면 결국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이 빠진다라고 한들 이거는 중국은 후행성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후행성 시그널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 쪽으로 매도세가 진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을 매매하기에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개장을 해야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주에 따라서 실적 종목들은 상승 나갈 수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도 안정세를 다음 주부터는 찾아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중국장이 많이 급락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될 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하락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따라서 뭐 급락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한들 그 자리부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진짜 악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진짜 악재는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차트의 흐름 이러한 것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번 주말이죠. 쉬기 전, 설 이전부터라고 봤을 때 오늘까지 봤을 때 약 한 15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5년도의 메르스 사태 때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보통은 사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스는 너무 옛날이죠. 2003년도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했었던 2015년도에 메르스였었던 요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한 20일경 이때부터 중국에서 메르스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었고 여기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증시가 질병으로서 타격을 많이 줬던 게 메르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준 질병으로서 영향을 준 것은 2015년도 메르스가 되겠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2150포인트에서 빠지게 된 것이 얘가 이제 2000선
2010선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의 폭이 150포인트 정도였는데 요 다음부터 이제 바닥을 다져놓고 반등세가 나타났었고 그 이후의 하락은 메르스나 그런 뭐 질병적인 부분이 아니라 북한 간의 리스크였습니다. 목함 지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락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된 거는 개성공단의 폐쇄 이렇게 뭐 남북 간에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 다음에 하락은 그런 부분이었고 처음에 나타난 하락에 대한 부분은 메르스 사태, 질병에 따라서 150포인트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모두 회복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에 따라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150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 포인트 정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외바닥이라도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의 공장 차질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감도 많이 가지실 텐데 중국에서의 그런 생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지 생산이 모두 취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려감이 생긴다는 것은 그 생산 차질에 대한 기간이 얼만큼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얘가 차질이 더 생길 것이냐. 그렇다면 기업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1분기 실적이 악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 모든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되고 딜레이가 될 뿐이지 모두 취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렴이 어느 정도 이제 급속하게 지금 감염자가 늘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씩 1차 감염자 분들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1차 감염자가 아니라 이제 2차 감염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는 최초 감염자보다도 우리나라도 놓고 봤을 때도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얘 수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경우에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중국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치가 조금 각도가 이제 가파른 게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증시도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은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빠르면은 이제 2월달 안에 모두가 해결될 것이고 길어봐야 3월달입니다. 그 안에 폐렴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사태가 진정이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중국은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면서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폐렴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될 경우에 그 이후에 나타날 각 국에서 나타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이미 다 꼭지의 부분에 있었던 IT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섹터들 이러한 종목들에서 지금 조정이 크게 나타나서 이제 좀 사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에 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한다면 이제 좀 저가 매수로서 더욱더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부터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감은 너무 크게 가지기보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 시장이 개장한 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 보면서 저가 매수를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또 2월달과 3월달에 또 수익이 오히려 발생이 되는 우리 계좌의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감을 크게 가지고서 공포감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리뷰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만한 시장이 될 테니까 월요일이 다가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 너무 머리 아파하지만 마시고 오히려 조정받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연락 주신 다음에 조금은 좀 더
걸어가 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문자번호 활용하셔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종목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매수가 비중 종목명 적으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요 전화 상담이 오늘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빠르게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봐드릴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3107님의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접수되어 있고요. 19,80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기사가 오늘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4%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휴대전화 뒷번호 3107님의 매수 가격까지는 아직 좀 남았거든요. 사실 매수하신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지쳐 계실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나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옛날에는 2만 원대만 오게 되면은 무조건 반등이 나타났었던 아니면은 뭐 17,000원대 최근에 와서 2만 원이나 17,0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과 이제 해외에서 발행된 회사채에 대한 부분들 그런 악재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가 원체 강했었고 OLED로의 전환이 좀 느렸습니다. 느려지고 또 OLED의 전환 이 부분이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지금 OLED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 기간은 분명히 걸리게 됩니다. 기간은 걸리게 될 것이고 이번에 실적은 좀 분명히 안 좋게 나올 테지만 물론 적자는 지속될 거지만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지 이건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반기를 놓고 본다 아니면 내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OLED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투자를 하고 설비가 들어와야 되고 공장도 바꿔야 되고 라인 바꿔야 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벌어들이는 그 금액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올라가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 역시 중국에서의 공장 차질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세는 늦춰질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수가가 19,800원입니다. 19,800원이면 이전부터 항상 반등이 나타났었던 구간인데 19,800원이면 사실 좀 매수 단가가 지금 자리로부터 좀 많이 월등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급등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급등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가격을 좀 다지고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정확하게 또 크게 발생되기 시점 그런 시점을 앞두고부터 나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좀 더워지는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요 17,000원과 크게 올라와도 17,000원, 18,000원 자리, 요 자리와 그 아래 많이 빠져도 한 13,000원대 요 안에서의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유하신다면 아마 지금까지 보유했었던 그 기간만큼만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신다면 19,800원 단가는 분명히 저도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은 걸리더라도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다만 조금 더 나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나타난다. 그럼 반등 시에 17,0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한 비중 한 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그다음 확보한 현금으로 다른 종목,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동안 주도주였었던 종목들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더 회복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 드린다면 일단은 좀 장기간 더 지금까지 보유했던 만큼 보유를 한다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를 보면서 손실 없이 나오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반등 나와서 17,000원대까지 올라온다. 17,000원대에서 비중 반전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발생된 현금을 가지고 그동안 강세였었던 주도주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다면 일단 1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주도주로 종목을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142님의 종목인데요. 5,400원에 20% 보유를 하셨습니다. 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갈등이 있었을 때 한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참 올라갈 때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좀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다른 좀 모멘텀은 없을까요?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 영향으로 좀 올라갔었던 모습이 있었고, 그동안 올라왔던 모습을 보게 되면 드론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상승을 하면서 그 관련주가 올라갈 때 항상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은 다시 그 1,000만 원대를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러미 이슈가 더 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인맥주가 또 크다 보니까 이전과처럼 또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따라서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금 드론에 대한 얘기는 또 다시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데, 2월 달에 일정을 보게 되면 그 드론 쇼가 한번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기대를 해본다면은 그 드론 쇼 일정에 맞춰서 한 차례 좀 이슈든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되겠는데, 사실 5,400원 단가면은 좀 잡기가 좀 모호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요 가격대에서 빠질 때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서 아마 차트적으로 아마 진입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좀 이슈로 올라가는 테마 종목들은 차트 대응도 좋지만은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끝난 종목입니다. 차트가 분명히 아래에 뭐 62평선이 있건 22평선이 있건 구름대가 있던지 간에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빠지게 되는 게 테마 이슈가 끝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도 만약에 2월 달에 드론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드론 일정이 뭐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 비중은 20%에 5,400원이면 이 종목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냥 전량 매도를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전량 매도를 보시고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들이 지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아니면 2차 전지도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공장 차지 영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많이 밀렸고 IT 반도체 지금 꼭지 있는 거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 교체를 하시는 게 아마 지금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더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요거 오늘의 저가 또는 어저께 저가가 4,695원입니다. 자, 요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4,5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는데 조금 더 버텨본다면 4,500원짜리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을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월요일 날 양봉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손절매 진행하신 다음에 포트를 조금 더 강한 지금 그동안 올라갔다가 밀렸던 그 주도주 섹터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람 전문위원께서는 또 마침 일정에 따라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또 전문이신데 2월에 드론쇼를 앞두고 오늘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리실 뻔했는데 전략
짜드렸으니까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 잠시 뒤에 이가람 위원께서 오늘 이제 2월 달 일정에 따라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분석해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업무역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거 뭐 교체를 해보나 이거 어떻게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잘하셨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네. 44,350원이고 20%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3만 원 이탈하면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전화를 주셨군요.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일단은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참 된 것 같은데요. 한참 됐어요. 4만 4년 됐어요. 4만 4천 원까지 간 적이 없어 보이는데. 예, 근래는 없었습니다. 4만 원까지 4만 천 얼마 부근에 올라오다가 위에 그때 팔았을 텐데 내가 일이 있어가 오자다 보니까 놓쳤어요. 최소 한 1년은 더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3만 9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 주 시작이 정말 중요한 그런 구간대이신 것 같아요. 3만 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네, 일단은 영업무역의 전망에 대해서 이가람 위원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무역 44,350원이면요. 지금 네. 단가를 보니까 2016년도 단가이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정도 오래됐습니다. 네, 엄청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 요번에 네. 지난 봄에 의회 그 부근에 올라갈 적에는 그때 회사에 손절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를 뭐 일이 있어가지고 우자다 보니까 또 내려가 버려가고. 네, 그렇죠. 나는 맞아요. 안 그래도 7, 8천 원 올라오면 막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아예 뭐 더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걱정이 맞아요. 돼서. 그렇죠. 이게 또 전화드렸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사실 또 사람 심리상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안 들고 있으려고요. 그런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예. 사실 그 올라올 때는 좀 신경 못 쓰는 건 맞아요. 신경 못 쓰는 게 맞고. 근데 이게 좀 원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게 나오고 있었던 종목인데 예. 최근 들어서 조금 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수급적으로 좀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가 지금 역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라 거꾸로 내려가는 차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회복을 할 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전에도 떨어지는 차트로 바뀌었다가 급등세 나타나면서 올라갔던 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원짜리를 지키면서 올라간 거였었는데 아마 3만 원짜리를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3만 원짜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3만 원짜리 깨게 되면은 이전처럼 급등세로 반등이 회복세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3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3만 원 이탈하고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반등이 나와도요. 반등이 나와도 한 3만 3천 원짜리를 단기적으로 또 저항받고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파동을 좀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의류 쪽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의류 쪽에 있는 회사들도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는 좀 좋게 나올 수 있어도 1분기는 또 안 좋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좋아져야지 아마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까지 다 기다리면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볼 것이냐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저 필옵틱스가 어느 종목입니까? 필옵틱스.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괜찮은데, 필옵틱스도 괜찮아요. 필옵틱스도 괜찮고,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근데 일단 영업무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3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깨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깨고 올라와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은 깨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중을 한 번에 매도를 보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꾸준하게 매도를 보시는 게 좀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네. 3만 원 깨지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네. 보시는 게 또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필업티스를 뭐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어디 2차 전지입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죠. 필업티스는 좀 삼성 쪽에 납품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반도체입니까? 필업티스, 네, 근데 그쪽인데 필업티스도 괜찮고요. 근데 필업티스보다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DIT라는 종목이 있어요. DIT. 예? DIT라고 120990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DIT. DIT입니까? DIT 예. 네, 영어로. DIT 한글로 DIT. 예. 네, 그건 한글로 얼마입니까? DIT. 네, 이런 종목이 있어요. 지금 9,150원짜리인데 예. 네, 9,150원짜리인데 이 종목으로 바꾸는 게 저는 더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아, 그거는 어디 겁니까? 네, 이거 그거 반도체 아닙니까? 종목인데 이거 지금 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예, 차라리 이 종목으로 바꾸셔가지고 수익이 나시게 되면 네. 예,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아, 그게 목표가가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아, 네, 이거는 이거는 쭉 보유하시다가 정고점 오는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 아니요. 필로티스 이거는 고점이 그거요. 아니 목표가가 어떻게 내는지 두 개 비교해보고 안 그러면 DIT라 했습니까? DIT에? 네네, DIT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요. 지금 뭐 DIT랑 필로티스랑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영원 무역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DIT라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또 언제든지 배트맨 일부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들어갈 건데요. 4477님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전파기지국 4,050원 20%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손실 중이신데 와이파이 공약 때문에 급등이 최근에 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좀 약간 지지부진해 보이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전파기지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민주당에 대한 공약에 대한 테마로서 한번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그 테마가 지금 끝났다라고 봐야죠. 이런 거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4,050원이면은 이 종목도 뭐 차트상으로는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거 이제 오늘 저가 또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아래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기 때문에 전파기지구 쪽엔 다른 쪽은 지금 뭐 와이파이 때문에 올라갔지만 결국엔 또 중국발 단가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업으로 볼 것이냐 이슈를 볼 것이냐 지금은 그 단기적인 그 공약주로서의 그 민주당 공약했었던 그 테마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그 전에 있었던 1월 16일 날 저가가 3,675원이고 오늘은 3,685원이었습니다. 요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매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주도적인 섹터로 갈아타는 종목을 바꾸는 종목 교체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파기지국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은 워낙에 조금 간략하게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긴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연락 주시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냥 가격 전략만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으로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들었어요. 시간이 안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느라고. 잘하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25,630원에 10%요. 아, 테스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것도 한번 잘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게 올라가서
저 목적은 한 2만 한 8, 9천 원 보고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네요. 그러게요. 한번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타이밍 놓치신 건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속에 정해두신 목표가는 있으시고요. 뭐 2만 한 7, 8천 원 정도 다시 보고 한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25,630원이시면 예. 요 단가는 회복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뭐 얼마 차이 안 예. 나니까 더군다나.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좀 우려감이 많죠. 지금 중국 쪽 발에 대한 뭐 공장 차질 요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 예.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빠지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 보게 되면 거꾸로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은 또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걔네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빠진다. 근데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그 시작할 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번에 테스도 주도주였잖아요. 예.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건 지난번에 뭐 하락에 대한 부분도 다 끝났었고 그 차트도 보게 되면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저항을 다 뚫어내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뭐 빠르면은 바로 다음 주면은 회복할 수 있고 예. 늦어도 아마 2주 안에는 다시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종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를 예. 올라가는 거는 뭐 며느리도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은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또 요러한 요 윗자리 한 전고점 자리 정도 28,000원 선, 27,000원 위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정도 2만 8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단기적인 거죠. 요렇게 예, 보는 것도. 예. 단기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또 충분히 또 반등 주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테스 같은 예. 종목은 오히려 빠지게 되면은 지금 요 정도 지금 요 단가가 한 23,000원 자리도 있는데 그 자리는 조금 모호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더 빠지면은 만약에라도 2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21,000원 자리에서는 비중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안 빠지고 반등 나가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에서 수익 실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대장주죠. 삼성전자 접수를 해주신 9042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4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70%를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어제 오늘 물론 시장 때문에 조정은 받았지만 충분한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여기서 좀 하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와, 48,000원에 삼성전자 70%요. 네. 48,000원.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볼 것이냐, 다음 주를 기다려 볼 것이냐.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윗자리에서 상단 전화가 왔다라면 한번 챙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처럼 충격 파동 받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수익을 잘못 챙기면 오히려 좀 수익을 덜 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도 봤을 때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요건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한번 줄 겁니다. 삼성전자도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차피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오히려 반등 줄 때 한 58,000원 그 윗자리에서 요런 5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조금 더 길게 본다 뭐 좀 장기적인 투자로 조금 더 보겠다 하시면은 뭐랄까 조금 수익을 챙겨놓고 다른 종목도 보고 싶다 하시면은 58,000원 선 지금 자리에서 뭐 내려온다 해서 55,000원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다렸다가 한 58,000원 정도 반등 줄 때 이 정도에서는 수익을 한 반 정도는 챙기고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가 부럽습니다. 9042님의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반등 줄 때 일부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 계속 또 끌고 가시면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2월 장이기 때문에 2월 시장에서는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이가람 전문위원의 투자 팁 살펴보러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가람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면은 2월 시장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이렇게 아주 알찬 정보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2월 달에 예상외로 일정이 참 많이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죠. 1월 달보다는 그래도 2월 달이 조금 더 이제 일정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2월 달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될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일정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되겠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 분석과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거를 다 해놔도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주가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또 일정을 살펴보자면 바로 2월 3일 날 이제 애제화학과 쌍용차 또 이노션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도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대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2일 날 이제 키스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헨리 스미스가 참여를 해서 그 VM202의 그 임상 시험 및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 외 세 가지 건을 발표하기 때문에 2월 2일 날 발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월 딱 그 이후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헨리 스미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발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거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5일 날 보게 되면 딥엑스포라고 해서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참여하는 기업이 하나 디펜스가 참여를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상장된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쪽이나 같은 계열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참여를 하고요.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국내의 10여 개 업체와 전 세계 10여 개 업체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뭐 다른 멘트가 오고 가는지 그런 뉴스플로어가 올라오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2월 5일 날 역시나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호텔신라가 장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엄청난 실적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호텔신라의 면세점에서의 매출은 대형주 화장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화장품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 나타난 부분들 실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러한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또 최근 들어서 SKC도 굉장히 잘 올라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거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SK바이오랜드와 뭐 GS, KT,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발표하기 때문에 또 조선업, 중공업 관련 종목들도 이때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서 묶어서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월 6일 날은 남양비비안이 주식 분할해서 변경 상장하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변동성 크게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2월 7일 날 그 최근에 문제가 좀 크게 발생된 종목이죠. 네이처셀. 여기서 이제 리스크였던 나정찬 회장의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두고 나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을 비롯해서 LG 헬로비전, 뭐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스코 초록 마감이 2월 11일 날 있게 되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2020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갤럭시에 들어갔었던 그동안에 CPI 필름이 들어갔다면 이번에 갤럭시 Z 필름 같은 경우에는 UTG로 유리 쪽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이거 앞두고서 지금 조정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 이 관련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15일 날 헨리 스미스의 임상 3상 오염 원인이 다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 연기된 게 이번에 발표하니까 이 날짜 한번 잘 보시고 2월 20일 그 AAC와 미국 아마켓 초록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 초록 공개되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론쇼가 2월 20일 열리게 됩니다. 드론과 관련되는 종목들 이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근데 2월 21일 날 방탄소년 컴백 예정되어 있고 제가 이거는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키이스트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나타나는 거 꾸준하게 나타날 건데 2월 21일 날이 재료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꾸준하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습이 키이스트도 나타낼 것이고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DPC 이 종목 또한 단기적인 모습이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가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잘 체크를 꾸준하게 해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보자면 또 2월 24일 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기 때문에 또 요거 또 관련된 종목들 미리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2월 28일 날이 면역 항암 이제 그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면역 항암 개발하는 기업들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뭐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AB의 바이오도 있고 유틸레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목을 제가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참여해서 어떠한 발표를 하게 되는지 그런 뉴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2월 달부터는 이러한 종목들 늘 관심 있게 보시면서 뉴스 체크를 매일매일 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월 달과 6월 달까지의 바이오 일정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들은 일정주만 잘 체크를 해서 정리만 해놔도 남들보다 빠르게 선취매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많이 오면서 지금 마음고생 심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종목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뭐 미국 뭐 내분비학회나 뭐 암학회, 종양학회, 뭐 소아내분비학회 아니면은 6월 달에 있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 뭐 이러한 종목들에 속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근처에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종목들은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제약바이오는 내가 어떤 이슈가 있고 임상 발표를 언제쯤 할 예정인지 이런 거는 다 뉴스의 과거 뉴스를 살펴보시면 일정이 다 적혀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2월 달부터의 일정과 앞으로 6월 달까지의 일정이 매달마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내가 해당되는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손실보다는 수익을 월등히 많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에 주요 일정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이거람 전문위원 덕분에 지금 새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잘 체크를 해두셨으리라 믿고 2월 시장에서는 기회를 꼭 잡으신 다음에 1월 장에서 좀 손실 보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만회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검색창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검색하시면은 오늘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주말인데 주말 동안에 사람 많은 곳에는 되도록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신 다음에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트맨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